외신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탄핵안 통과 직후 속보를 전하면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과 교도통신, 신화통신 등 3개 유수의 통신들도 일제히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외국 주요 신문과 방송들도 인터넷판 첫머리에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배치하고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탄핵 정국의 혼란이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불확실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북핵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한국을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끌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대선 주자 몇 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법재판소 심리기관에 발생할 한국의 권력 공백이 미국의 권력 이양기와 맞물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간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신장에도 정재계 엘리트들의 부패가 계속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촛불 민심은 그럼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로 쏠리게 됩니다. 이는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최장 180일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대선 일정이 확 앞당겨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기존 후보를 중심으로 사실상 경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압박하며 대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치 결정을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는 딴 말 말고 즉각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비주류는 최근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앞세워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경선 룰을 놓고 주류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새누리당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친박이 독자 후보를 낼 여지가 좁아진 만큼 비박은 유일한 당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당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혁명을 꼭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낳은 조기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후보들의 연대 모색과 각종 세력 규합이 이뤄지면서 전국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34표. 여튼 환호가 나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감정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민심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권력자의 헌정 유린에 맞선 국민의 주권 선언이며 시대의 전진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상은 12구 촛불 혁명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절차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조속히 자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신임 상태라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내각 총사퇴 주장을 철회하고 황 총리 교체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정부와 국회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국정공백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임시국회부터 소집하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로 국정의 주도권을 쥐게 된 야 3당은 동시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도 올랐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찬성 234표,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새누리당 친박계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도부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즉각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구성까지 언급하며 당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비주류는 차분함 속에서도 당 정상화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었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정치 혁명을 할 수 있었으면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이 새 집을 지으라는 것이 탄핵안 가결의 의미라며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그리고 새롭고 또 참신한 사람들이 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탄핵안 가결 직후 친박 지도부와 비주류는 각자의 입장만 내고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당 소신과 인적 청산 요구 등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공방도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바로 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재판관들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첫 평의가 열린 건데요. 회의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는 2시간 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을 통해 사건도 배당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다만 강 재판관과 김희수 재판관이 현재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는 박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7명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 그러니까 사본 한 부를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쯤 청와대 인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후 공식적인 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임기가 채 2달이 남지 않은 박한철 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 규정된 180일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박 소장의 퇴임 시점인 내년 1월 말 전에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헌재는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핵심 연구관 10여 명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부터 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 일정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한 뒤에나 잡힐 예정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앞으로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는 첫 변론기일 일정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검사와도 같은 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피고인격인 박 대통령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갑니다. 의결서 제출 직후 권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절차에 따라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과도 협의해 다음 주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번호는 2016 헌나 1로 부여됐는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탄핵 의결 정적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죠. 추위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인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긴 하겠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제주도와 서쪽 지방부터 확대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5도, 춘천 영하 0.6도, 울산은 7.4도인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는 12도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기관에 발생할 한국의 권력 공백이 미국의 권력 이양기와 맞물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간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신장에도 정재계 엘리트들의 부패가 계속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촛불 민심은 외신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탄핵안 통과 직후 속보를 전하면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과 교도통신, 신화통신 등 3개 유수의 통신들도 일제히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외국 주요 신문과 방송들도 인터넷판 첫머리에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배치하고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탄핵 정국의 혼란이 그럼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로 쏠리게 됩니다. 이는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최장 180일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대선 일정이 확 앞당겨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기존 후보를 중심으로 사실상 경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압박하며 대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전략.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불확실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북핵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한국을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끌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대선 주자 몇 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법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치 결정을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는 딴 말 말고 즉각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비주류는 최근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앞세워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경선 룰을 놓고 주류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와의